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된 정전협정은 748일간 765회의 각종 회담, 159회의 본회담, 한 번의 조인식을 거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오늘은 정전협정 간 주요 쟁점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련의 제안으로 시작된 공산군과 연합군의 정전협정 회담의 의제 및 협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상 의제를 구체적으로 채택, 비무장지대 설치를 위한 군사분계선 설정, 정전 이행 감시를 위한 위원회 설치, 포로 교환 문제, 외국 군대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계국 간의 정치협상 개최 권고, 위 의제를 협의해 정전협정에 담기로 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설정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유엔군은 우세한 공군력과 해군력을 감안해 육군의 접촉선보다 좀 더 올라간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자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북한군은 지상군 대치선과 전쟁 전 경계선인 38도선이 유사하니까 군사 분계선을 38도선으로 다시 되돌리자, 비무장지대를 여기서부터 각각 10km씩 설정하자 요구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 8월 중순부터 유엔군은 무력 대응인 공세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공세가 실패하면서 유엔군은 입장을 양보하여 회담을 재개합니다. 이로써 1951년 11월 27일 현 육군의 접촉선으로 군사분계선으로 정하고 각각 2km씩 철수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 의제인 휴전 감시 방법과 그 기구 설치 문제에서는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구성 문제에서 소련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산군은 소련을 중립국위원회에 포함시켜야 된다 하지만 유엔군 입장에선 소련군을 중립국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유엔군 제안을 수락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중립국 감시위원 2명을 선정하기로 하고 유엔군은 스웨덴과 스위스에서 2명을 지명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중립국 감시위원회 구성 문제는 합의되었습니다. 쌍방의 당사국 정부에 대한 정치 회담 건의 문제는 정전협정이 조인되어 효력이 발생되면 3개월 내에 정치 회담을 소집하기로 하면서 11일 만에 빠른 속도로 타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논의 의제인 포로 교환권은 예측과 다르게 장기화되었습니다. 유엔군 측은 포로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남한, 북한, 중국, 그리고 대만을 선택하게 하는 자유 송환 방식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산군 측은 무조건 고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강제 송환 방식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1952년 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협상이 중단됩니다. 또 1952년 10월 8일에는 무기 휴회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전쟁의 명분과도 관련이 깊었습니다. 유엔군 측은 이제껏 주장한 인도주의와 자유주의를 포기하기 힘들었고 공산군 측에선 포로 중 귀환을 거부하게 되면 민족 해방이라는 전쟁의 명분이 퇴색되기에 양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포로 문제와 정전협정은 1953년 3월 5일 소련 수상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정전협정은 급 진척됩니다. 그리고 바로 4월 16일 공산군 측의 요청에 따라 회담이 재개되고 20일에서 26일 부상병 포로가 먼저 교환이 됩니다. 6월 8일 본국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에서 관리 및 처리하기로 하면서 1년 반 만에 이 어려운 포로 문제가 합의됩니다. 바로 조인식을 위한 회담이 시작됩니다. 군사분계선 확정 일자, 휴전협정 조인 일자, 비송환 포로의 인도 일자 등을 토의한 것입니다. 1953년 7월 27일 10시 제159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측 대표 해리슨과 공산군 측 대표 나밀이 휴전협정서를 조인하고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가 최종 서명합니다. 이로써 27일 밤 10시를 기해 전투행위가 중단됩니다.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된 정전협정 회담은 2년이 넘게 걸려 1953년 7월 27일에 최종 서명됩니다.
748일 만에. 이번 영상은 정전협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평화협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리고 이전 영상 일부를 못 보셨다면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